새로운 에피소드 부동산 Q&A가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아주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 듀얼리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주 부동산에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분들이 지금 이율이 높다 보니까 고수익의 렌탈 인컴을 위해서 브리즈번의 또 특성상 하이셋, 브릭으로 된 하이셋 집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거기 아래층을 또 개조를 해서 주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이제 듀얼리빙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듀얼리빙의 진짜 의미는 뭔지, 또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어떤 팁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듀얼 리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정확히 듀얼 리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네. 밑에를 그냥 개조해서 방에 세를 주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는 건지, 한국도 보면은 개인 전원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서 붙어 사는 거잖아요. 네.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유닛도 있을 거고 듀플렉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아파트먼트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분류를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될지 처음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거쳐서 이제 단일 세대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이제 구분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듀얼 리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세대 주택일 확률이 높긴 해요. 제가 봤을 때 특히 하이셋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따로 출입구가 있고 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다른 세대가 들어와서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렌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오래된 하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듀플렉스나 유닛이나 뭐 그런 아파트먼트 같이 다세대용으로 허가받고 지어진 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쵸,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맞아. 다세대 주택이 되면서 추가해야 될 법률들이 있어요. 충족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가능은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랑 함께. 근데 만약에 증축임이라면 밑에 이제 공간을 기존에 있는 하이셋을 들어 올려서 밑에 리걸 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에 뭐 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오픈형 키친과 리빙룸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증축의 개념이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증축을 해서 방이 많아져가지고 그 방에다가 새로 줄 수 있고 그 새로 인컴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나눠진 층에 생활 거주를 해야 되니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룸도 있고 키친도 있고. 근데 어쨌든 듀얼 리빙이라고 해서 만들어는 놨어요. 그랬는데 불이 번질 수 있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합법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인정받은 공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주거 공간이라면 보상을 못 받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은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면 자체가 이제 그 법적인 서류예요. 이게 카운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 공간을 만들 때 어떤 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했느냐를 기록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다라면 사실 이게 무허가 건물이든지 아니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공간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으로 다툴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하이셋 구조에서 듀얼 리빙 스타일을 개조한다고 하면 사실 천장 높이가 제일 이제 중요하죠. 리걸 하이트 우리가 2.4m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만들었어요. 듀얼 리빙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뭐 문제점이라던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리걸 하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리걸 하이트 이제 2.4m예요. 2.4m가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해비터블 룸이냐 논 해비터블 룸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거든요. 이게 거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해비터블 룸이다, 예를 들어서 침실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 생활 공간이다, 그러면은 이게 2.4m를 법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화장실이라든지 뭐 키친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리걸 하이트 2.1m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1m인데 이걸 침실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집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기는 한데 어느 경우에서는 땅을 3cm를 파는 경우
그래서 2.4m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건축물이 가능한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전문가와 함께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3cm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거가 가격 대비 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도 많아요. 네, 듀얼 리빙이라는 게 저희 이제 만들기 전에 항상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와의 상담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듀얼 리빙에 관한 거였고, 저희가 오늘 전달한 정보들이 알차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빠이!